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네요. 참 하루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이른 새벽이고 6시니까 좀 여러분들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하시면은 좀 더 주무셔도 됩니다. 더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랑 같이 한번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활동하는 것도 좋아요. 아침 식사 꼭 드시고 가시면 든든합니다. 이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과 먹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먹진 않았어요. 먹진 않았는데 뭔가 왠지 좀 그래요. 허전하고 좀 약간 비실비실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침을 먹으면 좀 약간 든든하고 뭔가 활력도 있고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가능한 아침 식사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요즘 보니까 그 JYP 아시나요? JYP 박진영 씨 이 만든 회사인데 박진영 씨가 25살에 20억을 벌고 JYP를 1조 회사로 만든 그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조언이 있더라고요. 그 조언, 박진영의 인간관계, 그 성공에 관한 그 조언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맥을 넓히느라 시간 많이 쓰지 말랍니다. 인맥. 우리는 인맥을 많이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 하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알아서 도와줍니다.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이 몸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라고 하네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이 되면은 무조건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나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인맥 만들 필요 없고, 두 번째는 흥분해서 남 욕을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이제 보이기 때문이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도 별로 나을 게 없다는 걸 늘 생각하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인연이 적더라도 좋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연을 쌓으라고 합니다. 인맥을 쌓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는 없지만은 굳이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시간과 돈을 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자신을 꾸준히 갈고 닦으라는 거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다면 실력은 반드시 생겨난다고 합니다. 용기라는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출발한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은 절대 우리 결정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알겠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편안히 자도 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다는 것을 자들하지 말고 내가 왜 실패할 순간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다 보면은 실패가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알겠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네요. 역시 박진영 씨 달라요. 시총 1조 원짜리 회사를 만든 가수 박진영. 참 멋있는 남자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소식들이 좀 있던데. 삼성전자가 그 자체 개발한 생성형 그 AI 모델 삼성 가우스예요. 가우스. 이 가우스를 공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가 선점한 생성 AI 시장에 삼성전자도 뛰어든 겁니다. 우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하고요. 이르면 내년 1월에 출시하는 갤럭시 S24에 이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삼성은 8일 그 서울 우면동 서울 연구개발 캠퍼스에서 삼성 AI 포럼 2023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를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그 삼성 리서치가 개발한 가우스는 각각의 언어와 코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세개 모델로 이루어졌는데, 메일을 쓰거나 문서를 요약할 때는
언어 모델을 생성하는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미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모델. 첫 서비스 대상은 삼성전자 임직원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내부에서 활용한 뒤에 임직원의 피드백을 반영할 거예요. 내년 초부터 소비자가 쓰는 스마트폰, 가전 등에도 가우스를 접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칩 형태로 AI를 제품에 내장해서 온라인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가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입니다. 내년 1월에 선보일 갤럭시 S24에 처음으로 이제 가우스를 적용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가우스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빅테크를 따라서 생성 AI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빅테크들은 이미 생성 AI 서비스를 상용해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그 삼성 가우스에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임직원 생산성 향상이고, 이 간단한 코딩이나 이메일 작성 등 그 잡무를 가우스에 맡기면은 임직원은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 더 큰 그림은 뭐냐? 이 기기에 적용되는 그 AI를 뜻하는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 공략이 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 등 주력 제품에 자체 개발한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건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또 소식인데요. 사진 속의 인물이죠. 그 팻 겔싱어 인텔 CEO인데 반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 겔싱어 CEO가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니까 겔싱어 CEO는 대만과 일본을 거쳐서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고객사 미팅 등의 그런 일정들을 가질 예정이에요. 지난 5월에 이어서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겔싱어 CEO는 지난 5월 방한 당시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현 사장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경영진하고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만 인텔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겔싱어 CEO는 지난해 두 차례 한국을 찾았어요. 지난해 5월에는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차세대 메모리하고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12월에는 경기현 사장하고 김우준 네트워크 사업부장 등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업계 1위인 삼성과 중앙처리 장치 CPU 분야의 최강자인 인텔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다투는 그 라이벌이자 결국 동반자 관계죠. DDR5하고 LPDDR6 등 그 차세대 메모리 제품 개발에 그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이거와의 호환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삼성과 인텔은 오랜 기간 메모리하고 이 CPU 간의 호환성 테스트를 하는 등 아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쟁자 관계라는 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경쟁자, 협력자이자 또 경쟁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또 전기요금 때문에 난리치더라고요. 요즘 가뜩이나 업황이 힘든데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면 비용 측면에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8일날 천문학적인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자 산업용이죠. 이 산업용, 특히 대기업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평균 킬로와트 시당 10.6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산업계에서 싸게 샀어. 전기요금 아주 저렴하게 썼지 뭐. 이제는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에 이어서 전기료까지 오르러서 수익성 방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1년 국내에서 18,412GW시의 그 전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1조 7,460억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답니다. 요금이 21% 오른 지난해는 2조 원 이상, 내년에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전기료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존 사용 전력을 모두 한전에서 사온다고 가정했을 때 대기업 대상 요금 인상분을 단순 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전기요금이 약 3,822억이랍니다. 실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간은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수적이에요. 냉난방은 많은 전기가 소요되고 공장 내부에는 오염물질이 없애하는 탓에 공기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런 쪽에 쓰는가 봐요. 그래서 상당한 전기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또 노광 장비, 이온 주입기, 식각 장비 등등 해서 첨단 장비에도 많은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기료 인상은 반도체 기업에는 가장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삼성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기업이 하이닉스예요. 21년에만 9,209GWh 썼고, 현대제철이 한 7,038GWh, 삼성디스플레이 6,781, LG디스플레이 6,225 이렇게 많이 섰네요. 보니까. 그래서 업계 관계자도 실적이나 투자 집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업계가 적자 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 전기료 인상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네요. 다른 관계자는 그 반도체는 B2B, 이 B2B 거래인 만큼 전기료에 비해서 메모리 수급 상황과 이 고객의 의향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전업계 관계자도 전기료 인상이 장기화될 경우 제조원가 부담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강 업계의 상황도 심각해요. 철광석, 원료, 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가운데 전기료 인상까지 겹쳐서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고 당장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등 전기료 사용 비중이 높은 그런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늘어나서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실제 현대제철 올해 3분기 원료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정도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2,284억 정도 기록한 바 있고 전기료가 1kW당 이런 인상이 되면 연간 한 200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kW당 10.6원 정도 인상분을 단순 계산 시에 연간 2,120억 정도, 2,12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경기 침체로 건설과 자동차 등 전방 산업 수요가 악화되다 보니까 원가 부담, 이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녹록지 않다고 하죠. 중국 업체들의 저가 철강 제품 공세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엔저 현상으로 일본산 제품까지 시장이 쏟아지다 보니까 철강사들은 삼중고로 호소하고 있어요.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되나 너무 큰 폭으로 갑작스레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강 시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철강사들에겐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석유, 화학하고 정유업종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현재 석유화학 공장은 펌프 등 전기가 필요한 설비들이 상시 가동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올라가지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어요. 현재 보니까 한국경제인협회 그 본부장이 그러네요. 작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의 높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결과 올해에는 원가가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한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그 격차가 더 커져서 전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죠. 대한상공회의서도 그 최규종 그린에너지 지원 센터장 명의 논평에서도 올해만 2차례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 원가에 부담이 작용한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또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죠.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물가 폭등,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주택과 소상공인 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요. 기업들은 전기 관련한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낭비 요소는 없는지 한번 최대한 살펴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싸게 썼어요. 그동안 엄청나게 싸게 썼다는 거 다 인정하는 거니까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좀 빠지긴 했겠지만은 어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시장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 보니까 PC용 디램 범용 제품인데 DDR4짜리 2133 이게 고정가가 10월 평균 1.5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이는 전월 대비 15.38% 상승한 수준입니다. 디램 고정가가 오른 것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네요. 고정가는 그 디램 제조업체하고 수요업체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가격이에요. 제품 수급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메모리 카드 USB용이죠.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낸드 128기가짜리 MLC 이거 보니까 10월 평균 고정가 3.88달러 전월 대비 1.59% 상승했다. 찔끔 상승했네요. 찔끔. 일단은 그 전 세계 반도체 매출도 증가 추세인데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자료에 보니까 올 3분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1347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6.3%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는데요. 이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 7개월 연속 매출이 증가하는 등 우상향 곡선을 그려요. 지난 9월 반도체 매출은 448억 9천만 달러입니다. 전월 대비 1.9% 증가했고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 시점을 앞당깁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업황 침체로 양사의 흑자 달성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거라고 보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그 반등세에 올라타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 역시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이들 기업의 주요 사업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D램이죠. 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인데 이 D램은 PC나 뭐 스마트폰에 낸드 플래시는 USB, 그 SD 카드 등에 이제 활용되는 반도체 제품입니다. 앞서서 삼성은 올해 3분기 매출 67조 4,047억인데 영업이익은 2조 4,300억 정도 실적을 발표했고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에 3조 한 7,500 정도의 적자를 냈어요. 여전히 조 단위 적자를 기록인데 그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비해서 적자폭을 크게 축소를 했네요. 하이닉스 역시 전분기 대비 1조 원 이상의 적자폭을 줄였고 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 9조 662억 정도, 영업손실 1조 7,920억을 기록했네요. 앞서서 전분기는 2조 8,821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감산 대열에 일찌감치 합류한 SK 하이닉스가 이르면 4분기에 먼저 흑자 전환을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역시 내년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기대가 나오고 이렇게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으로 852억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D램 출하량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이제 동반되다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을 상회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